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5일 새벽 4시 9분입니다. 오늘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2000년 6월 15일 김정일, 김정일 회담에서 6.15 선언이라는 괴물이 나온 지가 21년째 되는 날입니다. 6.15 선언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 이념 문제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이 선언문은 김정일 페이스로 된 겁니다. 거기서 아주 머리가 아픈 몇 개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통일한다는 이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민족 반역자인데 그 세력을 우리 민족끼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배타적으로 여기에는 반일 종족주의 선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발전이라는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의한 공동 번영이라는 해괴한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민족 경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남북한이 균형 발전을 하면은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연합제, 북한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도 완전한 사기입니다. 이것은 적화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거죠. 대한민국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에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북한은 적화통일,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인데 거기에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아주 반역적 6.15 선언을 폐기해야 되는데, 좌파 정권은 들어서기만 하면은 6.15 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을 계승하자고 합니다. 그 길은 적화로 가는 길입니다. 자,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나와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당내외 야권 주자들을 국민의힘 안으로 모아서 대선 후보 경선을 하겠다는 이른바 야권 빅텐트론을 공식화했습니다. 인사 말해서 우리 당 밖에 있는 훌륭한 주자들, 당 안에 있는 대선 주자들과 문재인 정부에 맞설 빅텐트를 치는데 소명이 있다. 우리 당 중심의 야권 대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선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침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골짜기도 있을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도 소명의식과 목표만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권교체라는 이야기죠.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가져주시면 다른 당과 협상할 때도, 당 밖의 주자와 이야기할 때도 중심을 잡고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 내부가 단결되어야 빅텐트를 치는데 설득력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대표는 야권 대선 주장들의 입당 시기, 주로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잠재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인데, 8월 중순 말이면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경선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셈입니다. 일종의 전략을 밝혔습니다. 빅텐트, 그리고 8월부터 대선 경선 열차를 출발시키겠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전 의원은 추석이 끝난 뒤 9월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지만은 원래 당이 정한 스케줄 일정대로 가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빅텐트론에 대해서 윤석열, 안철수 이런 분들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 출범에 대하여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모든 선택은 열려있다. 국민이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갈 것이다. 국민이 가리키는 길이란 것은 따로 당을 만들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으로 빨리 들어가라는 것 아닐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국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정권 교체라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 정치 세력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첫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등이 참석하는 지도부 회의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행하는 파격은 새로움을 넘어 새로운 여의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즉 정치의 표준을 만들자.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모범을 보여주자, 이런 이야기네요.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친숙하지만 주류 정치인들에게 외면받았던 논제들을 적극 선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자신을 당대표로 밀어준 큰 축인 2030 세대의 희망, 꿈을 대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서는 8월 중순이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많은 분들께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른 인터뷰에서는 일자리나 경제 문제 등이 부각되면 가장 곽강받는 대선 주자도 조금씩 변할 것이다. 이 말은 윤석열 전 총장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탄압, 법치 파괴에 대한 저항으로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게 경제 문제나 또는 안보 문제 등으로 이 국민들의 관심이 옮기면은 다른 후보들이 부각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듯합니다.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권 교체라는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 이것은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인 정치 세력들이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응당 풀어야 할 문제를 풀지 않으면 나중에 화를 입는다는 뜻의 당단, 부단, 반수, 기란이라는 이 한문을 인용을 하면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푼다는 자세로 이 난국을 돌파하기 바란다 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는 홍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늦출 이유는 없다. 홍 전 대표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리 원칙상 없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퇴하고 대선 출마,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임기 한 몇 달 남겨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고 하고, 내부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김태호, 하태경 의원 등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체제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격돌하는 양상이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다른 분들이 이거 우리 들러리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흥미진진한 토너먼트식의 미스터 트롯 방식의 경선을 뿌릴 것이냐 하는 게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이 여권에서는 물론이고 이제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또 야권 안에서도 맹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무엇보다도 정면 돌파해야 되고, 그것은 각오를 해야 되고, 이제 윤 전 총장의 앞길에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있다. 정치라는 것은 원래 이전투구하는 것이다 하는 각오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를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